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난쳐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빵빵한 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난쳐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지금 난개에 떠오르는 샛별, 지금 소문 들었다 보니까 뭐 팬층도 생겼다는 것 같은데 우리 아름다운 스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을 한 두세 번 하시더니 이제 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제가 그러면 화면 안 보려면 확. 네. 오늘은 네, 여보. 말씀하세요, 여보.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태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저거죠. 그 정답은 없지만 저희 오키디아 토분 3호로 그렇죠. 수태양을 어떻게 썼을 때 물이 어떻게 말랐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실 건데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지금 눈빛이 좀 졸린 눈빛, 힘든 눈빛인데 초롱초롱해. 방송 출연한다고 잠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그래? 그래야. 자, 그 전에 저희가 항상 꽃대결을 해요. 꽃대결을. 근데 제가 오늘은 대결이 아니라 그냥 소개. 제가 그냥 깨갱 했습니다. 깨갱. 그래서 지금 몇 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얘가 이름이 뭐죠? 레일리아 프레스탄스. 프레스턴스. 오. 꽃송이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닌가? 여덟 송인데 얘가 이렇게 피니까 정말 멋있죠. 멋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대회라고 치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요. 검수를 해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혹시 두세 개를 심었나.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합식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큰 꽃들도 좋아하지만 이게 작은 것들 보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카메라로 담으면서 이게 비밀번호가 이게 많아. 315108 누르고 오케이. 카메라가 2번. 그쵸? 자, 비디오. 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중앙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중앙에서 출발해서 세 가지 올렸습니다. 이쪽으로 한 줄,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 줄,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 줄, 그죠? 그리고 거기서 각 쌍대 나오고 또 쌍대 나오고 쌍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화분이 안 맞아갖고, 그죠? 화분이 이런 화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키디아 토분을 세 개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죠. 세 개 잘라서 이렇게 붙이려면 각도나 이런 것도 되게 하기 힘들 텐데. 그 약간 좀 머리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해요. 기술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르는 기술이야. 누구나 이렇게 커터 있으면, 자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 판금 재관 전개도법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런 거에- 판금. 재관 전개도법. 네, 알겠습니다. 책이 어렵고.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 이렇게 원관과 원관에 연결하는 관 그런 거를 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로 모양을 따서 대서 그려서 자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우리 사실 그 나학생님들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스님도 저희 구독자분 계시잖아요. 그 구독자님한테는 뭐라고 부르죠? 숨님? 네, 손님. 숨리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난학생님이라고 숨님이 때 하여튼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판간 제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거는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두 개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근데 세 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면 저희한테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색종이에다가 치수하고 그려서 주시면 제가 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면 그걸 복사해서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뺏기 못하지. 그럼 그거 노하우가 그거 무슨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돼야지. 그거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서 다 잘라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네.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 삼각형의 원뿔을 삼각형을 잇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좀 복잡해요. 그렇구나.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2개짜리나 3개짜리는 호수가 있으면 저희가 제작할 때 아예 그 단면을 잘라서 2개짜리용, 3개짜리용 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데 3개는 가다 뜨고 뭐하고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 개 자르는 건 정말 1분이면 잘라. 이걸요? 뭐 이게 두부야. 이게 뚝 자르면 뚝 잘라. 진짜로? 그럼 그래요? 그럼 이거 1분이면 잘라 1분 안에 잘라보셨어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는 얼마 정도예요? 기계 여기 저기 한 3, 40만 원 들을까? 안 해. 저기 이거 필요하신 분은 아름다운 스님 그걸로 가셔갖고요. 거기서 저기 좀 잘라달라고 직접 가셔갖고 잘라려면 1분이면 자르니까. 언제 네, 그 온실에서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필요하신 분들이 네 맞아. 잘라달라고 하시면 그때 화분 준비해서 이것도 물에 좀 불려야 돼요. 아 자르기 전에. 예. 아, 안 불리면 먼지도 많이 나고 안 잘리고. 잘 깨지고. 아, 그럼 미리 불려서 준비해놨다가 잘라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입는 건 뭐 그 노력봉사는 별거 아니니까 금방 해요. 정말 쉬워요. 두 개 입는 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개를 이어서 워크리아는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 네. 두 개를 이어서 키우다가 얘가 계속 성격이 안 좋아서 계속 한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이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기는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반은 생각을 해놨는데 나중에 잊어보고 내가 또 얘기 드릴게요. 네, 그건 저도 그때 가서. 궁금한 점 있지만 그건 다음에 질문하고 오늘은 이제 꽃대결을 먼저 할 건데 제가 일단 졌어요. 대박. 그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원종이고요. 네. 얘는 밀러. 네, 트리안의 AA 밀러. 네. 그러고 얘도 원종이에요. 근데 이건 소형종이고 이건 이제 교배종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어떤 게 더 이쁘다고 말하는 거는 참 얘들한테도 미안하고 참 애들 장난 같은 거고.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게 네,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데 오늘 보고 느낀 거는 이런 대륜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소형종이 이렇게 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얘도 지금 화분을 2개 이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었는데 얘가 이름이 뭐죠? 핑크 다이아몬드. 카틀레아 핑크 다이아몬드. 가틀레 핑크 다이아몬드는 교배종이죠. 근데 얘가 얼굴이요 지금 이게 몇 센치냐면 일단 몇 센치 되기 전에 이거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버니어 캘리퍼죠. 형님 얼굴 재본 적 있어요? 안 재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보고 건방 주고 싸가지 없다 하지 말고 얼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얼굴이 좀 작으신 편이잖아요. 안 잡아요. 네. 제가 방송 보시면서 저 어린 놈이 저거 어르신한테 이런 거나 대고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재볼게요. 내가 잴게. 알겠습니다. 재보세요.
여기가 몇이 나왔냐면 그 고정하면 되는구나. 13점 14.3. 14.3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요것밖에 안 되나? 제 얼굴이요? 전 여기 들어갔다 놨다 하죠. 봐요. 남잖아요. 그렇다고 쳐. 이건 서야지 이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고정되는 안 거 돼요. 풀르고. 와, 어디까지 해야 돼? 제가 조금 90보 다칠까봐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몇인가? 19cm. 19cm. 와, 이 꽃 크기가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다시 한번 여기다 얼굴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이 정도. 남네.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면 이 정도 이렇게. 이야. 이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꽃을 사실 얘는 꽃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키우면 한 17cm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그거 이상으로 폈는데 궁금하시면 우리 아름다운 숲님 채널에 들어가시든가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꽃을 크게 키울 수 있나 비법을 알려주실 거죠? 네. 하고 저는 갖고 온 거는 뭐냐면 얘는 트라이엄펄 코로네이션이라 해서 꽃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핀지 며칠 됐죠? 3일. 3일 됐고 얘는 지금 이틀 돼갖고 좀 더 3일이가 클 4일 됐을 거예요. 얘도 한 18cm 정도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보니까 대략 많은데 대략 제가 볼 때는 요게 얘가 14cm 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꽃 큰 거 별로 안 부럽습니다. 저번에는 뭐 이겼다고 뭐 그럼 그때죠. 동네 방에 소문 다 내고서 이게 이제 국제 대회를 나가면 수상을 하잖아요. 그럼 꼭 크기를 꼭 재는데 이제 크기 되게 중요하죠. 같은 품종이면. 근데 얘는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개가 매력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핑크 다이아몬드는 전형적인 킹 카틀리아 우리 보통 하잖아요. 대륜 카틀리아 그런 화형의 화색을 띄었고 킹 카틀리아라는 말은 없고 없죠.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대륜 카틀리아예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이쁘다가 아니라 내 새끼가 더 이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핑크 다이아몬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섹시하고 매력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면 얘는 좀 고귀하고 고풍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얘는 거기 되면 또 안 되죠. 걔는 원래 원종이고 수상 경력도 있고 되게 그 매력적인 품종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꽃을 이 카틀리아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이쁘고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매력. 사람들도 다 틀리잖아요. 형님의 매력이 있고 또 저의 매력이 있고. 그래 난을 키워서 꽃을 잘 보는 취미도 있지만 네.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모으는 이것저것 종류. 회장님 그렇게 평생 모으셨잖아. 네, 저희 아버지는 취미처럼 모셨죠. 그러니까 그 모으는 컬렉션하는 재미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농장은 그래도 농장이니까 많이 모으는데 가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딱 나의 한정이 딱 400개다. 근데 400개가 넘어가. 근데 저거는 갖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딱 집에 있으면 말은 안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줘. 그래서 이제 좀 키우다 보면 매일 꽃을 매년 보다 보면 질리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딴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자식 같은 느낌도 있지만 뭐 내 자식 뭐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이 꽃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요거 준비해 놓은 꽃이 요건데 얘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색깔도 노랗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영민 오렌지 아시죠? 오케이. 네, 영민 오렌지하고 노도사하고 크로싱이 있어요. 그래서 영민 오렌지 느낌이 있어요. 있네. 네. 그럼 냄새도 근데 영민 오렌지는 땡글하고 약간 그 주홍색이라 해야 돼. 그런 색인데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옐로우 톤으로 피다가 점점 피면서 약간 그 진노랑을 뭐라 해요? 주황이라 그래요?
영민 오렌지가 향기가 없더니 얘도 없네. 귤색? 하여튼 그렇습니다. 색이 되게 오묘하게 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큰 것도 이쁘지만 또 그런 거 중에 작은 거 있으면 이런 데 이뻐요. 그만큼 사람이 취미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바뀌어. 그래서 혹시 지금 한 4년 차인가 5년 차 되셨나요? 같으냐면 입문하는 분들한테 어떤 것들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거 없어요. 나 이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스님이 농원에 이걸 갖고 오자마자 예전에 저희가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분이 이걸 달라 그러시는데 없잖아요. 전화도 많이 올 건데 있을 거 있냐고.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한번 모종을 좀 다시 한번 구해볼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저 판매했던 것 중에 대륜 카틀리아들이 있어요.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륜 카틀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크면 가격도 있고, 또 아름다운 스님 보고 제가 이거 저 없는데 이거 반 쪼개 주실래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결례고, 그죠? 그리고 못 쪼개잖아요. 못 주겠지. 그렇죠. 왜냐면 내년에 작품 같은 거 있어갖고 이게 돈을 떠나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종일 때 그런 것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지금 하여튼 이거라고 이제 살짝 비교하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좋아했던 꽃과 지금에 좋아했던 꽃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카틀리아 교배종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 교배종을. 왜냐하면 네. 걔들이 잘 견뎌. 웬만한 환경도 잘 이기고 잘 크고 그 꽃을 좀 보고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잘 키우면 그때 좀 다른 걸로 종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부터 뭐 원종 사가지고 뭐 크다 보면 그거는 얘한테 매달리는 거지 내가 즐기는 게 아니거든. 그쵸. 꽃은 내가 즐기려고 키우는 건데 얘 비싼 거 사다 놓고 뭐 들었다 놨다 뭐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지 말고 내가 정신적인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가볍고 저렴한 걸로 사서 키워보고 내가 잘 키운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키우는 그럼 거예요. 아름다운 스님도 경험이 있었다고 내가 비싼 거 샀는데 요리 갖다 놨다 저리 갖다 놨다 죽을까봐. 그러면 사람 다 했을 거야 그렇게. 주리님도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도 출란이 옛날에 산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매덕도 나오잖아요. 변이죠. 근데 어떤 분이 입문자가 그치 산행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목욕 제거를 한대요. 산삼 캐러 가는 것처럼 마음을 탁 비우고 버스 대절해서 쫙 가. 새벽에 가면 제가 그 하여튼 그런 그 출란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배낭을 메고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문이야. 그래서 보통 자기 잘 모르지만 보통 보니까 한 5천만 원에서 1억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캤어. 캐면 흙에서 퍼야 되잖아. 퍼서 가방에 넣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기란 거예요. 아 배가 아파갖고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난 줄 알고 갔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사모님이 출란 전문가한테 왔답니다. 왜 왔는지 아세요? 신랑이 잘못했다고. 신랑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는데 자 이게 5천만 원짜리 1억짜리예요. 그럼 이거를 처음에 가면서 이게 통기가 잘 돼야 되니까 베란다에 갖다 주는데 가다가 아니야 베란다가 또 잘못해서 바람 불고 추우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안방 갔다가 건너방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이제 힘들어진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간 전문가가 딱 보고 얼마 할 건가 했더니 이미 전문가가 얼마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5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래요. 근데 그분 머릿속에는 5천만 원짜리인데 두 쪽 세 쪽 몇 년 키우면 몇 억 되고 막 아파트 사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딱 했을 때 200 얘기했어요. 왜냐면 당신이 관리를 못 해갖고 처음부터 나한테 왔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쳐줬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대요. 그 엊그제 우리 부산에 모임하러 갔는데 한풍님이 그분은 오래 하셨어요. 네.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여기 봐야 돼요. 딱 하시는 말씀이 화분을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놔도 이 꽃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리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옮기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보게끔 하라고. 그리고 자꾸 주물럭거리면 많고 얘도 나무라는 게 한 자리에서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크는 게 식물인데 그걸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옮겼다 주물럭거렸다가 그러시면 안 되고 한 자리에 놓고 관리할 일이 있으면 이름표를 여기다 딱 꽂아놓고 다 관리하고 그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름표 꽂아놓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놓으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줄여줄 수 있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관리를 하는 요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네. 근데 보통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이게 돌아가면서 제자리에서 빛을 보려고 돌아가는 것도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 추천 안 해. 왜냐면 빛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거에 따라 빛의 일장에 따라서 온도와 일장에 따라서 화분화도 하고 얘들이 계절을 알아가지고 지가 클라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매일 빙빙 돌려봐. 이 대표는 빙빙 돌으면 좋겠어? 참. 저는 거기는 안 돼. 100% 찬성은 안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빛의 방향이나 셋은 나올 때는 방향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네. 옥신은 빛의 반대쪽으로 몰려가. 네, 그렇죠. 빛의 반대쪽으로 몰려가면 옥신은 또 성장 호르몬이라 반대쪽이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요 벌브 두 개가 안쪽으로 휘었잖아요. 네. 얘는 여기가 북쪽이었어. 그러니까 옥신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자라고 이쪽으로 휘인 건데 그냥 놔두고 나중에 크고 나서 꽃 펴서 꽃이 모양이 잡을 때 그때 돌려서 반드시 잡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꽃필 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진데 어떤 케이스냐면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 모르는 경우에 식물을 키울 때 식물에도 앞뒷면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가 뒷면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옥신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뒷면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잎 앞 정면이 많이 보이는 게 여기예요. 이쪽이. 그럼 이렇게 햇빛을 놔둬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그래도 얘들 뭐라고 안 해. 식물은 절대로 뭐 근데 이게 불평불만 안 하고. 온실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이제 사방에서 나오니까 방향이. 근데 가정에서는 한쪽에서 측면에서 들어와서 될 수 있으면 잎의 정면으로 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좀 틀려지지만 아니요, 그렇게 놔야 돼. 나도 그렇게 놔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좀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지는 또 얘기가 돌아갔는데 그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비싸고 그런 품종보다는 사실 이게 비싸서 못 사는 것보다 죽일까봐 못 사는 거예요. 네. 귀한 것들. 그래서 저렴한 카틀리아들 같은 걸로 먼저 테스트 해봐라 이런 거고 저도 보통 오시면 워크레아나 노빌리아 쪽에 사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키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저는 판매 안 하거든요. 판매 안 하고 보통 6기 있잖아요. 브리달 6기가 그 혈통을 많이 받으면서 워크레아나 혈통을 한 50% 정도 가진 원종들이 아니라 교배종들이 좀 저렴하니까 그런 걸 먼저 추천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한 요지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수태양 수태양 10g, 15g, 20g, 25g. 10, 15, 20, 25 예. g이고 이거는 물에 불렸을 때가 아니라 뭐 수태 말랐을 때 중량. 근데 10g 젤레면은 저울도 좀 전자저울. 전자저울로 전자저울 뭐 몇만 원만 좀 좋은 거 사요. 요즘에 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전자저울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꼭 있어야 돼 저울을. 그 뭐 조그만 물건을 달거나 아니면 소고기 한 번 사왔는데 아닌 것 같으면 한번 달아보면 되잖아. 그냥 파는 데 먹는 거지 그게 뭐 소고기를 또 달아봐야 또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세상이 없어. 옛날 그거는 6.25 전쟁 때 얘기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를 이해를 하고 쫓아가려고 해야 내가 발전하는 거지. 아이 저 사람들 어른들이 최고야. 그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아름다운 스님의 스님들은 소고기를 사시면 전자제품 달아보시고 무게를 재고 드시기를 이건 농담이고
근데 이게 실험을 하게 된 목적,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난원이나 각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가볍게 심으세요. 얼마나 가볍게 심어? 그렇죠. 숫자가 없어. 그 저울을 왜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뭐를 하든 간에 한번 다뤄보세요. 쉽게 얘도 물 한번 줘가지고 봄에 다뤄보고 가을에 한번 또 다뤄보면 아 얘가 1년 만에 얼마나 무게가 늘었구나. 건물량이 나오죠. 그런 것도 건물중량도 알 수도 있고 자부장 저울이 있으면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쟀잖아요. 재서 하는데 토분 무게도 잰 거죠. 토분 무게도 다 따로 쟀어요. 이런 거 잴 때 떨려요.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아 좋아요. 무게 차이가 많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몇 g이에요? 이건 260g. 같은 오키디아 톱은 3호분일 경우에요. 여기 있어. 여기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260. 안 적어져 있구나. 여기 261. 여기 있다. 262, 263, 263, 264. 아, 다행이네. 그래도 한 1, 2g 차이죠? 그 정도면 100점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 재원도. 재원. 재원도. 상부 직경 137, 136. 하부 직경 90cm, 99mm, 9cm. 높이 70. 1mm 차이 나더라고. 어느 분인가 아주 화분 잘 만들으셨어. 제가 기계로 해서 찍으면서 수백 번 이제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무게 차이는 조금씩 날 수 있고 프레스를 누르잖아요. 눌러서 딱 나왔을 때 이 직경이나 이런 거는 같은 틀레에 있으니까 똑같은데 이게 이제 구울 때 이렇게 화덕이 있잖아요.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좀 열이 좀 덜 가고 더 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팽창 정도 때문에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했을 때 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맨 먼저 네. 수태를 물에 불려서 네. 여기다 심어요. 아, 다시, 그러니까 마른 수태를 무게를 재고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걔를 물에다 넣어서 불려서 불려서 넣는다. 불려서 넣고 물을 주고 한번 말려. 네. 모세관이 연결이 되게. 네. 화분 벼가.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물 주는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관이 연결이 된다는 뜻은 이해 못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게 빼려면 안 빠져요. 근데 얘를 물에 푹 불리면 빠지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 토분에 미세한 공극이 있어요. 그 사이로 수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압축돼서 붙는 거죠. 이게. 그죠? 그 공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에 불려보면 알잖아. 말랐을 때 달아보고, 물에 하루 저녁 담궈놓고, 달아보고, 그게, 그러면 그 물 중량이 나오잖아요. 네. 물 1cc는 1g이야. 네. 그러면 얘가 19g이 물을 흡수했다면 19cc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전체 수태하고 전체. 토분 전부 다 합쳐서 아니, 화분만. 화분만 화분만. 화분만 쟀을 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그래서 cc죠? 거기에 물이 3호분이 네. 19g. 19g. 200 아까 60이었나? 260 정도의 물이 19g 흡수가 됐다는 얘기는 19cc만큼의 공국이 있다는 거지. 구멍이. 이 안에 미세한 그렇죠. 구멍도 있어 물을 19g을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걸 말려봤어요. 얼마 만에 말려나. 아, 토분만 흡수된 물에 물이. 넣었다 뺐을 때. 사무실에서 한 7, 8시간이면 다 말려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다른 토분도 해봤나요? 안 해봤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딴 거 안 해봐서. 또 화분을 이것저것 깨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그나마 이 대표가 좀 도와주니까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지. 그 실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이번에 해봤는데 내가 이걸 작년 7월 달쯤에 생각을 했더라고. 이걸 수분을. 네,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8월, 9월 달부터 했나 해가지고 한 4, 5개월 걸려서 이거 실험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오늘의 결론이에요. 지금 뭐 저한테 토분은 제가 얼마든지 뭐 실험하실 건 드리고 토분은 제가 이렇게
그 실험 재료로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시간 해서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보통 사람한테는 못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표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일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습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온도도 그렇고 무슨 항습실에 딱 넣고서 온도 주고 며칠 말려보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결론은 헛수고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하나는 알았어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게 세 번째 촬영인가 그랬죠. 촬영일 때 항상 재밌었는데 오늘은 좀 딱딱해하고 보시면서 약간 졸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람수 나오고 뭐 모세혈관 나오고 이런 이상한 단어들 나와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분갈이 할 때는 그냥 물에 불려서 이렇게 집어 쓰잖아요. 네. 한 번만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시끄러면 네. 시끄러면 아침에 와서 물에 불렸어요. 네. 불려서 풀어 헤쳐놓은 거거든 아침에. 네. 시끄러움이 꽤 많아 이게. 그러네요. 그죠? 이게 말랐을 때 10g입니다. 지금 꽉 찼을 때. 네. 아니 말랐을 때. 말랐을 때 10g이죠. 물에 불려서 다시 풀어놓은 건데 시끄러움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죠. 맞아요. 이 10g. 안목이 있고. 그래서 이게 15g이다. 15g. 네. 어쩐지. 어. 이게 15g입니다. 15g. 15g에 담았을 때. 담아서 한 번만 눌러보면 네. 각자 한 번만 심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그 압력을. 압력을. 그걸 느껴보라는 거죠.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우선. 1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5g 네. 이게 25g이거든요. 25g을 말리는 거야. 중량을 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10g 더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다 못 넣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왜 다 먹어. 들어가요. 이 정도로. 이건 너무 단단하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심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단단. 너무 단단해. 그게 이 25g. 이게 이거 봐요. 얘는 푹 다 들어가네. 다 보시고 있어. 아니 이게 제가 왜냐면 느낌이 봐요. 이런 느낌이죠. 자, 얘가 20g 들어가죠. 그 다음에 15g 이렇게 들어가죠. 마지막 10g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안 단수님은 몇 g을 이 압력치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요? 저희가 잠시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려 갖고 다시 켰다 켰는데 저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IQ 170분 형님은 기억하시겠죠? 어디까지 했죠? 근데 제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여기에 물을 저면 관수를 해서 12시간을 담궈봤어. 네. 물에 담궈 놓는 걸 12시간 담궜다는 거죠. 네. 충분히 흡수를 하면 수태가 과연 10g짜리 20, 15, 20 얘들이 물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네. 그람수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아까 원래 화분에 있던 물 흡수량 19g 빼고 그렇죠. 나머지 얘네들 10g짜리가 200cc, 200cc 15g이 280, 311, 336. 이게 뭐냐면 그 나눠 보면은 수태 그람수에 물 들어가는 그렇죠. 게 그 그람수가 10에서 15g짜리는 1g에 16cc를 흡수를 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눌러지니까 물을 좀 덜 흡수하죠. 그게 이제 14.5, 13 요 정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공복이 좀 작아지니까. 공복이 작으니까. 그만큼 물을 주고 나면 나중에 이 안에 공기가 순환이 덜 된다는 얘기거든. 그 반대로 보면 너무 헐렁하게 심으면 물량이 총량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한참 말라요. 예.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요거 제가 해볼게요. 부연 설명드리면 뭐냐면 사실은 헐렁하게 적게 심은 게 빨리 마르긴 해요. 비중으로 그러니까 그 날짜로 따지면 근데 헐렁하면 물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흥건하게 들어가고
단단하게 심으면 물량은 총량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니죠. 물 총량 많이 들어가죠. 아니 이 비율로. 비율의 그 수태 중량에 따라서는 적게 들어가는데 네, 적게 들어가지만 물 총량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덜 마르고 얘는 너무 흥건해서 좀 덜 마르고 그래서 그 빨리 마를 수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수해서 말렸을 때하고 한 서너 번 물을 흠뻑 줘서 말렸을 때를 측정을 해봤어요. 네. 점검을 해봤는데 습도가 낮은 쪽에서는 인정 사정 없이 두 개 다 비슷하게 말라버려요. 아, 이게. 건조한 데서.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단단히 심으면 습도가 낮으니까. 아. 그게 습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요? 그 실험한 데가? 사무실 습도 25도 아니 온도 25도 습도 20% 미만이죠. 그럼 엄청 건조하네. 이게 보면 그 직원분들 거기 기관지에 문제 생기잖아요. 가습기에 틀어줘야지. 그럼 난 키우는 사람은 다 이거 문제가 되었네.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무실은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습도가. 그러나요? 그러면 감기 걸리고 막 그럴 때 못. 안 그래요. 내가 습도계랑 갖다 놓고 다 재봤어 온도를. 그러니까 지금 온풍기 틀었을 때죠, 이죠. 아니 바닥 보일러. 바닥 보이는데도 그럼 온풍기 틀었으면 훨씬 더 건조하잖아요. 그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물을 줬을 때하고 침수했을 때하고 똑같이 마르잖아. 마른 날짜가 빨간 날이 다 마른 날이에요. 똑같이 말라요. 네. 며칠 걸렸어요? 4일. 4일. 4일 만에 다 말라. 애들이. 그러니까 그 베란다가 확장형 베란다로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가볍게 심는 이유를 또 내가 또 얘기해드릴게요. 또 차츰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에서 실험을 또 했어요. 온실에서 물을 한 번 주고 돌아서서 또 한 번 또 주고 돌아서 또 한 번 또 줬어. 그랬더니 그렇게 준 이유는 보통 온실에 있는 건 저명화수 안 하고 뿌려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세 번 줬을 때, 두 번 줬을 때, 한 번 줬을 때를 알아보려고. 세 번 줬을 때는 저명관수보다 더 안 말라. 그게 왜 그러죠? 한 번 주고 돌아서서 와서 또 주니까 더군다나 온실은 습도가 높으니까 더 안 마르지. 온도도 낮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3일 걸리더라고. 원 상태. 그리고 25g짜리가 이거는 6일. 6일. 예. 거의 2배 차이 나네요. 그러죠. 온실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수 이제 조루로 물 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루로 되고 수도꼭지 샤워기로 되고 하나 둘 셋 3초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는 리듬을 찾으려고 물 줄 때 우리 이렇게 주자. 그걸 맨날 세지 말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지가 머릿속에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주게 된다고. 그거를 해봤는데 한 번 물 주는데 3초 정도면 180cc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물량이. 내 모터에서는. 네. 그거를 해서 한 번씩 쭉 쳤을 때는 3일, 4일, 5일. 10g은 너무 빨리 말라. 그 다음에 두 번 줬을 때는 6일, 7일, 9일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cc 컵으로 한 컵 정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약간 큰 컵으로. 그 정도로 하니까 3일에 다 마르고 얘들은 4일. 그 결론적으로 15g이나 20g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15g이 제일 좋을 것 같아. 15g. 15g. 아까 여기 집어넣은 거 있죠? 이게. 네, 15g. 이것도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보통 꽤 눌러서 심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 단단하게 심으세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10g 정도 심어요. 저는. 왜냐면 가볍게 심어도 화분이 안 흔들리게 꽃이 안 흔들리게 심을 자신이 있으니까 지주로.
그리고 보통 많이 넣어야 한 15g은 못 넣더라고. 10g에서 13g, 4g 정도는 내가 몇 번 심어봐서 털어보고 말렸어. 말려서 해봤어.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심는 스타일은 13g이야. 그러니까 나는 막 심어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물을 쭉 한번 주고 하면 얘는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때 궁금한 게 똑같이 주고 갔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뿌리를 다 내리고 잘 자란 애들의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 뭐 뿌리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15g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심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키디아 톱은 3호분에 수태 마른 거 15g을 덜어서 재보고 걔를 물에다 넣었다가 쭉 짠 다음에 넣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 두께, 이 압력의 느낌을 느끼는데 제가 살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 느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얼굴에서 되면 이게 뼈에 이렇게 쑥 닿았을 때 안 아픈 정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수태를 넣고 요만큼 정도 높이는 둬야 돼. 왜냐하면 물을 주면 흘러 넘어갈 필요도 있고. 네. 요만큼 낮아야 턱은 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용량이 350cc예요. 300cc에서 350cc. 이게 총량이 600cc더라고 이게. 내용적이.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는 무조건 15g을 쓰시는 거잖아요. 10g에서 15g 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 말고 뿌리를 다 턴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심을 때도 그러면 느낌은 15g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으로 심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다른 걸 갖다 심을 때는 수태가 다 안 들어가잖아. 대신 15g을 늘렸던 그 압력감이 있거든. 그 느낌을. 예, 그 느낌을 한 번만 해보시면 되게 다 딱 한 번만. 비슷해. 그렇다고 뭐 5g 더 들어갔다고 뭐 전쟁 난 일도 아니고 네. 식물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서 그 느낌을 알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느낌 한번 보세요. 요거 느낌하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랑 요거랑 어때요? 수태는 진짜 수건 짠 거 정도. 수건 꽉 짰을 때. 짠 정도의 촉촉함이고요. 네. 이거는 그 시폰 케이크 같아요. 저는 이걸로 했는데 저보다 훨씬 나시네요. 혹시 여성분이 표현이 시폰 케이크 같고 이거는 꽉 눌린 인절미? 그런 정도. 그 그 정도 되는 거. 떡 정도고 시폰 케이크 같은 저는 느낌이. 역시 저는 여기 아까 눌러보면서 이걸 어떻게 강도를 정할까 했더니 이 느낌 실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안 해보시는 분들은 딱 눌렀을 때 우리 그 케이크 있잖아요. 스폰 케이크가 그걸 눌러보면 이렇게 딱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데로 들어가 있어. 뽀송뽀송 느낌이고 얘는 우리 시루떡이나 그 제사 지낼 때 떡 있잖아요. 인절미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누르면 딱 그게 맞네. 혹시 요리사세요? 아니 요리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지? IQ 170도 나왔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형님은 이 집중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원래 그러셨어요, 형님? 가끔은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딱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김종훈 교수님의 그 말 중에 김종원 교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문학 심리학 교수님이죠. 그런 것도 정리가 있나? 문학 심리학. 네. 그분이 창조는 편집이라고 하셨어. 지금 이 21세기에 진짜 지식이라는 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게 없어 찾아보면 거의 다 있더라고. 그거를 잘 엮어서 창조하는 거지. 그게 창조는 편집이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주 공감이 가서 나도 평소에 그러거든. 내가 온실을 자작했잖아. 자작하면서 만들면서 이거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 모든 공구가 다 있고. 창조는 편집. 이거 요새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창조는 편집이 창조는 어때요? 지구상의 창조, 인간한테 창조는 절대 있을 수 없는데 편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편집.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미 나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난에 대한 뭐 저희 방송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다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에서 10g 사이를 넣으면 우리 온실 같은 경우도 4일이면 말라요. 그러면 겨울 기준? 요즘 기준. 요즘 기준. 그러니까 봄에 창문 열고 나면 이틀에 한 번씩 줘야 되거든요. 3일에 한 번씩. 네, 그렇죠. 예. 그때 근데 계속 마르니까. 그리고 마르는 걸 한 이틀 정도 더 유지하고 그리고 또 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뿌리가 우동처럼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농원이 똑같은 걸로 심는데 앞에 키움터는 빛도 좀 더 세고 환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온실이 이연동이에요. 그래갖고 이산화탄소 양도 많은데 유리온실은 다연동이라서 중앙이 안 말라요. 그래서 똑같이 심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크레아나들 제가 키우는 것들 중에 뿌리가 많이 나갔어요. 꼽았을 때. 제가 똑같이 심어서 양쪽에 놔뒀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뭐냐면 물 마름이 안 마르니까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시면 식물이 이상한 뿌리를 뽑아보면 무조건 알아요.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근데 썩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썩은 거 보면 뽑아보잖아요. 물을 주고 나서 2, 3일 내부터 마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안 마르고 계속 흥건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허옇게 돼갖고 퉁퉁퉁 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현기성 세균이 변성해서 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아름다운 스님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15g이든 20g이든 내가 정했어. 나의 기준에 맞게. 그렇죠. 그게 오피타 토본일 수도 있고 일반 토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물을 줬을 때 적어도 무조건 며칠 안에는 말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일. 4일에 바싹 아니면은 뽀송뽀송. 뽀송뽀송. 그럼 4일에 뽀송뽀송이면 하루 이틀 다음날 지나면 이제 약간 꼬독꼬독 말라요. 그렇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하루 말리고 물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물을 왜 자꾸 자주 주려고 내가 애를 쓰냐면 물을 자주 줄수록 뿌리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뭐 달리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속에 있는 뿌리가 요 안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나머지 이제 산소가 없어지면 현기성이 되거든요. 그걸 물을 주면 물이 공급을 채웠다가 쭉 빠져나가면서 산소를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산소를 채워줘야 뿌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색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부에서 하는 지색란이나 관엽들은 뿌리 구조 자체가 산소가 없어요. 거기가 되게 어려워. 그냥 물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난 뿌리는 뿌리에 공중뿌리잖아요. 거기에 벨라민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수분을 저장하는데 보통 그 에어로졸에서 대기 중에서 활동하던 애들을 분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산소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얘네들이 사람으로 치면 물속에 푹 잠수해서 들어갔어. 나는 뭐 10초를 참어, 누군 1분을 참어. 얘네들이 그 안에서 참을 수 있는 게 4일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숨 막혀갖고 문제 생기는 아니 그게 아니지. 적정한 시간이라는 거지. 덕한 일주일도 견디고 열흘도 견딜 수 있어. 한두 번은. 20일도 견디고.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안 돼. 스트레스 많이 받죠. 4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랐잖아요. 최대한 말랐어. 내가 만약에 깜빡했어. 아니면 여행 갔다 왔어. 뭐 있어서 말랐을 때 어디까지 말랐을 때 뿌리가 견딜 수 있나는 안 해보셨죠? 한 보름쯤 안 줘도 괜찮아요.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안에 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멜라민층에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물을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을 못 줬어. 그때 식물이 그냥 말라 들어가요. 마르는 건 괜찮아. 근데 뿌리만 파괴되거나 죽지 않으면 다시 물 주면 회복하는 건 금방 돼. 그러면. 근데 그 시기를 놓칠 정도로 마르면 벨라민층 파괴되고 뿌리도 다 썩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 죽는 것도 있는데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서 완전히 이게 껍질처럼 이렇게 얇아지는데 그게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는데 그거 나중에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감이잖아요. 그건 못할 짓인데. 아니 그래도 해야죠. 희생해서 죽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아니 제가
제가 재료를 싫어. 드릴 테니까 죽진 않아요. 난초는 한 달 이 카틀리아를 제가 여기다 놔두고 햇빛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늘을 갖다 놓으면 4개월 뒤에도 삽니다. 난초가 난초가 건강 쓴다는 건 뭐냐면 저희 나할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생각해보세요. 남미 쪽의 대륙에서 난초를 뭐 뱃속에 그때 뭐 바깥에 배 위에서 난초를 키우고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기 바닥 밑에서 박스나 그런 보물상자나 이런 데다 넣어놓고 갖고 와서 몇 개월 동안 갖고 와서 다시 그걸 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최초의 라비아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긴 산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논점은 뿌리가 안 죽고 얼마만큼 말랐을 때 뿌리가 회복될 수 있나? 이건 되게 정말 이거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안 해봐. 관엽보다 얘가 훨씬 키우기가 쉬운 게 관엽은 한번 말라버리면 뿌리도 가지. 완전 가고 그리고 잎도 가고. 회복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쉽게 뭐 유럽 한 9박 10일 여행 갔다 와도 물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만큼 약한 난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선인장 다음으로 키우기가 쉬운 게 난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죠. 그리고 벌브에 저장하지. 이건 참 이 특색 있게 뿌리에 저장하지, 벌브에 저장하죠. 이 벌브 말리려면 진짜 3, 4개월 말려도 잘 안 말라요. 네. 제가 그늘에서 실험하려고 해봤는데 4개월 뒤에 갔더니 물 하나도 안 줬거든요. 가서 새싹이 나왔는데 이런 카틀리아 예를 들면 새싹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단 빛이 세고 통기가 잘 되면 죽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아름다운 스님이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심는 기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기준점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요령 하나. 예. 물을 주면서 이렇게 계속 대고 있지 말고 오늘은 똑같은 샤워기로 오늘은 하나 둘 이렇게 저보고 마르는 거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마른 속도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그렇게 하면 한 3초면 한 180cc 내지 250cc 정도 우리 내 거는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몇 번만 이렇게 주다 보면 버릇이 돼서 사람이 똑같은 타이밍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부분은 약간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을 가지게 오늘은 내 기분 좋다고 막 주고 내일은 또 기분 나쁘다고 대충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식물에 물을 줄 때는 항시 정확하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금방 된다는. 그렇죠.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고 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몸에 익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아름다운 손님이 이렇게 심은 거나 저희가 심은 것도 다 이게 턱이 있어요. 요만큼. 그 이유는 얘가 만약에 우리 보통 고봉으로 바뀐다. 고봉이잖아요. 물을 3초 줘갖고 안 되고 4초 말랐을 때는요. 몇 번, 10번을 줘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흡수를 못 하는 거야. 젖었을 때까지. 근데 얘가 눌러져서 이렇게 턱이 있으면 요 턱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한 0.8, 한 1cm 정도 돼요. 1cm 지름에 물을 담았으면 물 양이 있어갖고 총량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제발 이렇게 심지 말라.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스테를 화분에요. 많이 넣으면 잘 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보통 오셔갖고 분갈이 해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해서 딱 드리면 보통 초보자분들 저한테 그러면 그 스테 아끼지 말고 꽉꽉 눌러서 많이 주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채워달라 그래요. 이 10g이 이게 들어간 거다. 이 정도가 높이는 제일 좋아. 높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턱을 만든 이유가 여기 턱이 요 턱이 고턱이거든요. 이렇게 물 줬을 때 물이 스며들 수 있게 첫 말랐을 때 그러지 않으면 아예 담궜다 빼는 수밖에 없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턱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거죠. 저면 관수는 될 수 있으면 비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면 관수는. 네. 요거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담그세요. 5분, 10분이면 빼세요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물을 안 줘요. 흠뻑 안 줘, 충분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양 줄 때는 최대한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으니까 담그라고 하는데 이제 난을 많이 키우고 고급 난을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가 병균이 걸려. 내가 아끼고 정말 아끼는 난들이 있는데 하나 병에 걸렸을 때 저면 관수를 하면 여기 있는 병균이 일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병균이 일로 넘어가서 전체가 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를 저면 관수를 하잖아요. 그 저면 관수를 하면 이 식물을 키우다면 노폐물이 쌓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안에 있는 수분이 좀 남아 있을 때 그 수분하고 겹쳐갖고 원 수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줬다고 새 물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래된 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산소량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위에서 물을 줘서 쭉 빼주면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뭐 염류집조 이런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10g이나 15g짜리는 물 이렇게 주면 정말로 3초 안에 물이 쭉 새요 밑으로. 물이 주르륵 흘러버려. 저면 관수할 때도 걷다 빼면 물이 주르륵 흐르잖아. 금방 여기까지 물이 금방 쫙 올라오고. 그러니까 오래 담궈놓을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15g을 담았어요. 근데 여기 뿌리가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수태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수태가 20g이나 25g 정도의 압력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똑같이 줘요. 그래도 똑같이. 네, 똑같이.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실 때 이거 답 아세요? 뿌리가 많아져서 물을 더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정답.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 많이 먹는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요? 네. 많이 뿜어내니까? 물길이 있어요. 뿌리 통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물길이 없는데 뿌리가 돌잖아요. 주면 뿌리를 타고 물길이 돌아서 빨리 나와. 그래서 압력치는 달라지지만 똑같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겠지. 아유, 오래 쉬는데 딱 꺼내보니까 수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일반적인 흙 같은 거는 용탈돼요. 이렇게 딱 빠져나갔다고 쳐갖고 나중에 관엽들 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관엽이 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빠져나갈 일이 없는데 어딨어? 근데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먹었는 줄 알았어. 이게 뭉쳐갖고 빼보면 되게 단단하게 뭉쳐있어. 그러면 뿌리가 겉으로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얼마야? 엊그제 정량관수 250cc를 줘봤어요. 요즘 기온에 네.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 네. 습도는 낮에는 한 30% 40%밖에 안 돼요. 온실도. 네. 저녁에 한 70% 정도. 네, 낮에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일이면 거의 다 말라. 똑같이. 10, 15는. 그러니까 10g이나 15g이면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그냥 느낌. 그 느낌만 한 번만 배워놓으면 스펀지 케이크 느낌이네. 그 스펀지 케이크. 느낌만 한 번만 있으면 이게 10g짜리도 누르면 이렇게 해도 돼요. 20g을 누르면 그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가생이 눌러야지. 별거 다 가르쳐주네 내가. 들어가지? 이게 무슨 한도 없이 들어가. 여기다 이 정도면 50g도 불려서 누르면.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심을 때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50g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 줄 때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랑하고 싸우면 예. 근데 10에서 15g 차이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압력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내가 실험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분이 다 틀리니까 그런 분들은 스펀지 케이크인데 어디 거요? 때려줘? 파리바게트? 아, 그래도 스펀지 케이크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전부 다 파리바게트가 스펀지 케이크를 다 사갖고 먹지는 않고 파리바게트가 갖고 사진 않고 이렇게 살짝 눌러보죠. 이 정도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저울을 하나 사셔야 돼 무조건. 저울. 예. 메이드 인 차이나는 17,000원인가 17,800원이고 좀 좋은 거 카스 그건 35,000원 정도 하는데 저울 하나 있으면 집안에서 약 줄 때도 2000cc에 1g 타고 싶은데 1g
그 어떻게 타? 요리할 때 좀 딱 요리할 때 넣으면 쓰잖아요. 그럼 그죠?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약은 정량, 용법대로 꼭 사용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성도 생기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나왔어요. 10에서 15g 정도를 사용하셔야 네. 되고, 그다음에 그때 압력 수치는 파리바게뜨의 스펀지 케이크 정도. 스펀지 케이크 근데 눌렀을 때 구멍이 뻥 뚫리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 내가 손을 떼었을 때는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를 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스펀지 케이크를 눌렀을 때 딱 올라오는 정도 무게 딱 눌렀을 때 그 느낌으로 심으시면 대부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 항상 정량을 줘야 된다. 그죠? 뭐 집집마다 수도나 압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줘보고 느낌을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그릇을 4개를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물을 쭉 줘봐. 느낌상 딱 눈을 감고 딱 저거 딱 눈 떴는데 틀려. 그럼 난 다시 그렇게 한번 해서 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았다니까. 진짜요? 눈 감고 한솥봉이시네. 하나 둘 셋 이만한 냉면 그릇 일회용이 있어. 네. 거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형님도- 4개 정도 달아보니까 네. 180cc. 여기 혹시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형님은 하나 둘 셋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자, 넷 다섯 여섯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 둘 셋 셋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한번 물을 줬는데 네. 좀 적은 것 같아서 또 주지 마세요. 그건 진창돼 버려요, 아주. 한번 줬는데 조금 있다가 아무래도 좀 덜 준 것 같아. 한번 또 줘. 그러면 이거 완전 수렁돼요. 그거가 수태가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을 줬어요. 근데 쭉 준 거보다 주고 다시 빠져서 다시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네. 그러면 이제 물 말르면 걔는 틀려갖고 걔는 이제 뿌리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오래 말려야 돼. 오래 말려야지. 딱 그러니까 얘는 말랐는데 얘는 안 말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일관적으로 또 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항상 젖어 있는 거죠.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줄 때 온실에서는 다 틀려. 화분 틀리고 전부 다 틀려갖고 물을 줄 때 쫙 주고 너무 안 먹은 애들 있죠. 너무 말라서 못 먹은 애들 따로 주긴 하는데 다음 주는 기준은 다 말랐을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젖은 다음에 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고 얘는 하루 됐어요. 말른지 얘는 4일 됐어. 얘는 아직 안 말랐으면 얘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동통으로 주면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안 마른 애가 있는데 기준을 여기다 주고 또 주면 그때부터 얘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안 마른 상태로 돼서 얘가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거죠. 그리고 저는 아침에 뉴스나 이런 데 기상청에 비 온다면 물 안 줘요, 그날. 저는 안 줘요. 그리고 뭐 장마질 때는 장마철에는 작년에 보니까 12일 동안 물 안 준 날도 있더라고요. 네. 쭉. 습도가 높은데 구태에 물 줄 이유가 있나? 그렇잖아요. 물 준 것도 안 마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물 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비 오는 날 물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관엽들 있잖아요. 관엽들은 물을 안 먹어. 그래서 습할 때 물을 흠뻑 주는 거야. 이건 난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데에 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 올 때 물 주는 경우가 있죠. 여행을 갔다 왔어. 보름 동안 물을 못 줬어. 당장 줘야 돼. 이럴 땐 주는 거죠. 그럴 땐 줘야죠. 줘야죠. 하지만 비 오는데 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줍니다. 특히 그 환절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비 올 때 물 주면 그냥 아시죠 이유. 겨울철에는 물을 주잖아요. 비 올 때는 이제 추울 때잖아요. 물을 주면 당연히 춥고 여름철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도 올라가고 습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습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곰팡이 끼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비 올 때 주는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공중 습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화분 속에 물이 있는데 뭐 구태 위에다 물 뿌려줄 있나? 근데 스프레이 하지 마세요. 야간 습도는 좀 중요하긴 하죠. 그러죠. 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구태여 막 집안에다 가습기 틀어서 온 집안 곰팡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화분 속에 물이 있는데 물 빨아들여서 여기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걸 채워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첨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좋은 공기. 그건 이산화탄소양하고 산소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물.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요 세 개가 합쳐갖고 튼튼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 여기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기입니다. 통기. 그래서 사람들이 통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왜 사람들이 통기면 선풍기 계속 틀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선풍기가 틀어도 괜찮긴 해요. 아예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자 보세요.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데는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줍니다. 산소량도 줄고. 근데 식물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기가 돌아요. 그래서 온실도 보면 단동 온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연동은 가운데가 항상 이산화탄소 양 때문에 식물이 못 자라서 일부러 이산화탄소를 막 투입해주고 그래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통기가 됐을 때 얘네들이 증산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했어요. 그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증산작용을 하면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증산작용을 못하고 딱 통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 말대로는 밥을 먹고 똥을 못 산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환기, 통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내가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네. 식물은 모든 영양분을 비료를 물이 있어야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물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공에서 물이 나가야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기공 딱 막아놓으면 물이 못 올라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양소도 같이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통풍이 비료. 가장 중요해요. 비료를 여기에 꽉 차 있어도 물관에서 물을 빨아올려서 여기까지 끌어당기지 못하면 주나 마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기. 네. 하여튼 오늘은 약간 딱딱하긴 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수님께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너무 열정이 있어갖고 제가 좀 중간에 좀 유머를 하긴 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죠? 네, 여보. 괜찮아. 뭐 언제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4개월 동안 실험한 거를 아낌없이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분께 너무 더 감사드리고 다음 주제 한번 정하는 게 어때요? 또 다음 주제. 의외로 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 혼자 방송했을 때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하면서 재미도 좀 있고 또 들을 때 더 잘 들려요.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해서 또 주제 하나를 또 다음 주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주제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수태 됐고 물 주는 거 재배됐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뭘까요? 벌레? 균? 곰팡이 균? 근데 너무 어려워. 균은 제가 볼 때, 진짜, 이게, 비료? 비료도 있고 곰팡이도 제일 쉬워. 어렵다고 생각하면 곰팡이요? 별거 아니에요. 미리 약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생겨. 게을러서 약 안 줘가지고 예방 방제를 안 해서 탄저병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럴 수도 있는데 농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용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배액 수 자체도. 그래서 제가 비료도 이번에 이스라엘제로 완전 비료 세팅 다시 해갖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도대체 몇 리터에 몇 cc도 어려워. 그리고 귀찮아.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뿌리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스님은 그 정도 열정도 없이 나는 키워야 돼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음번에 곰팡이 해결하는 거 그러면 농약을 진짜 구입 못하는 분들 많다니까 못 사는 데서. 농약은 농약방에 가서 상의어 씨는 게 최고입니다. 농약을 왜냐면 서울 근교나 이 근교는 농협에 가면 농약사가 있고 다 있어요. 서울 시내나 아니면 도심에 농약사 있나요? 종로? 근데 인터넷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죠. 그리고 가야죠. 그분들은 농약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니 안 돼요.
왜냐하면 난초를 저희가 농약을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난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때 이거 사인하고 가세요 그래요. 농약을 쓰니까 저는 아니 주세요. 거의 비슷하니까. 하지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좀 있고 혼용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은 농약이 고독성이 아니니까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열받아갖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면 배만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옛날하고 틀려. 농약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또 농약을 판매를 인터넷에서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톱신페스트 저 사서 제 돈 보태갖고 드렸는데 누가 고발해갖고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톱신페스트가 농약이 아닌 줄 알았더니 거기 농약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봤더니 내가 아니 나는 이게 짜서 바르는 건데 이게 무슨 농약이냐 그랬더니 이제 흥분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농약이라고 써 있다 했더니 보니까 톱신페스트 여기 상단에 농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약이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락발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락발삼에도 똑같이 농약이 성분이 있는데 거기 왜 문제예요? 농약이라고 안 써 있어.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런 거 파는 거 다 불법이거든요. 농약 파는 거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식물 마데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팔아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하여튼 다음 주제는 저희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래야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손님한테 궁금한 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걸 거야. 하여튼 댓글 남겨주세요. 아 싫어.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가서 형님 이거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잠도 못 자고 했어.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하여튼 이제는 이제 저희가 우리 난 학생님들과 우리 습님들 그죠? 나무 친구들. 네, 그 나무 친구들 하고 제가 볼 때 다 같은 가족들이에요. 똑같아요. 가족들이니까 방송 많이 저희 방송 말고 우리 순님 방송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해서 훨씬 더 연구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제가 약 주거나 물 주거나 그러면 올리니까요. 그거 쫓아서 가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1년 내에 어떻게 약 줄지를 대충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꼭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쫓아가니까 한번 세워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이러고 모르고 농약도 없다 그러면 아름다운 스님에 찾아가세요. 오세요. 그 농약도 덜어드릴 드릴게요. 거고요. 농약도 드리고. 다 드려요. 다 드릴게요. 네, 그럼요. 돈 받고. 공장은 빼고. 돈 받고. 돈 받고. 하여튼 조금씩은 나눠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또 이런저런 얘기 또 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즐거운 얘기할 수 있고. 재밌어요. 저번에 거제도 맞아. 거제도 얘기 잠깐 하면 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떠들더라고. 형님만 떠는 거 아니고? 아니요. 거기 저 말빨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래요? 누구야 도대체가? 있어. 술 드시고?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나요? 평소에도 그렇게 센 양반이 있어. 하여튼 너무 재밌죠. 그럼. 재밌어요. 거기에 몇 분이 왔는데 난에 대한 한 가지 취미로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오래 할 수 있는 아마 학교 가서 공부 그렇게 했으면 나 지금 서울 법대 가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토론 문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안 선생님은 잘 아시니까 토론은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토론인 거거든요. 가질 거 취할 거고 아닌 거 하고 하는 거는 게 가장 올바른 토론인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건 기억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게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곧 난 전시회가 시작이잖아요. 3월 지금 덴드로비움 있잖아요. 덴드로비움 피크 타임에 맞추려고 날짜를 못 잡고 있는데 날짜 잡으면 상금도 주고 그러나? 올해는 제가 상은 그냥 이렇게 축하드린다는 말이나 아주 기본적인 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심사위원들 위축해서 이 심사위원들 훈련이나 기준점을 만들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기준도 안 만드는데 상을 먼저 주면 그것도 논쟁점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보세요. 올해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걸어놓고 심사 기준을 만들자면 내 거에 맞춰서 서로 싸워. 그래서
전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자 하고는 게 올해 첫 번째. 그래서 올해 해야 되는 게 심사위원장님 뽑고, 그다음 심사위원, 카테고리별로 카틀리아 5분, 덴들리움 몇 분 해서 심사위원단 위촉해서 내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정말 객관적인 전시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른 분이 출품을 했어. 근데 넌 우리 쪽 아니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 기준점 만들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하고 우리 지금처럼 난담, 우리 아름다운 스님하고 저도 뭐 이거 중간에 하게 좀 막 바빠갖고 아름다운 스님하고 난장판을 하실 분들 모집해갖고 한번 쫙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코너 한번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틀렸어 마 어쩌고 그러지는 마세요. 예? 이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고 본인들이 내 얘기를 참조해서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쫓아 하시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 저희가 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댓글을 다실 때 이왕이면 이건 잘못됐었는데 야 너 잘못됐어라는 표현보다 아 이번에 제가 이런 방송 보니까 재밌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아는 상식과 좀 틀린데 이거 좀 더 저희 한번 어떻게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같이 가자는 뜻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딱 써갖고 네가 뭔데 이런 거는 뭐냐면 같이 가지 말자는 뜻인 거거든요. 방송 안 보는 게 낫죠 그런 분들은 그죠? 스트레스 받는데 왜 봐? 그렇죠.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항시 저희는 특히 아름다운 스님하고 저희는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찾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의견이나 좋은 내용 또 저희가 좀 틀린 점이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그럼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요? 겉에요? 촉촉해요. 이게 어느 정도 촉촉하냐면 이게 마르기 한 이틀 전 느낌이에요. 그죠? 네, 촉촉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보면 얘인데 너무 아름답다 그죠? 저도 아이디 바꾸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청. 카피해갖고. 이게 물 주고 그 다음날 3일 정도 되면 물이 손에 만져서 물이 안 묻어야 돼. 네, 3일 정도. 지금 묻진 않는데 약간 습기가 있습니다. 짜면은 진짜 한두 방울 나올 정도인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건 내 꽃이구나. 이게 이틀 됐어요, 물 준지. 저희 이 꽃은 그 초반에 저희 인트로 부분에서 쫙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 이쁜 꽃 보시고 싶은 분은 저기 그 동네건이죠. 시아옹 아니에요? 전곡항 쪽인데 그게 저희 회사에 있는 온실이라 근무 시간에는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은 일요일 날 일요일이나 이렇게 모집할 때 그때 오시면 돼서 꽃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그 소리가 제일 싫어. 왜 시켜?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사연? 네? 오늘 제가 수건도 준비했는데. 하자. 아니야. 그만해. 제가 볼 때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죠? 그 멘트 마무리는. 나 얘기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진짜요? 지금 몇 분 됐어요? 1시간 15분? 아까 30분. 1시간 반짜리인데? 그러죠. 영화도 보는데 뭐. 45분 됐어요? 그 짧은 거예요? 네, 짧아요. 네, 짧은 거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하는 의도가 딱 한 가지예요. 이 방송을 보거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난을 키워서 이 난에 가진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같이 키워가면서 이렇게 잘 키워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렇게 키우는 거 도쿄 난조시회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러죠?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항상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시면 아마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다 하는 상식이니까 상식적에서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다. 무슨 학문도 아니고 모두가 좀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는 행동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주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팔로우 미. 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정보 공유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끝 멘트는 아시죠?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하면, 자,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glass so